38페이지부터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죠.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분할 금지 특약을 하는 건 가능하고요. 자칭 맨 밑에 있죠. 5년을 넘지 못하고 요 분할 금지 특약하려고 특약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요 땅이 갑과 을의 공유예요. 그래서 을이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요구하면 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공유물 분할 증후권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공유물 분할하자 그럴 때 을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갑과 을 간의 협의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분할하자 하면 을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을의 뭐가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가 돼요? 협의 분할이고요.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땅을 잘라 가졌다, 현물 분할.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넘겨줬다, 가격 배상. 제3자 팔아먹고 매매 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게 뭐죠? 대금 분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얘기죠. 요 땅을 진짜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갑의 것, 여기까지는 을의 것. 이랬으면 뭐죠? 현물 분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에게 돈으로 보상해줬다. 그럼 뭐죠? 가격 배상. 만약에 제3자 병한테 땅을 팔고 매매대금을 갑과 을이 나눠 가졌다. 그럼 뭐죠? 대금 분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현물 분할은 교환이에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매매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할하기 전에 을의 지분은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있었던 거고 갑의 지분도 분할하기 전에는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있었으니까 요걸 이렇게 자른다는 말은 을 토지에 있던 갑의 지분을 요쪽으로 몰고 갑 토지에 있던 을의 지분을 요쪽으로 어떻게 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호간에 뭘 하고 있는 거죠? 재산권을 이전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뭐죠? 교환인 거죠. 물론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매매예요. 왜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이것이 교환이거나 매매라는 말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거죠.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협의 분할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또 협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 상호 간에 무엇을 부담하게 되죠?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냐면 재판상 분할을 해야 돼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뭐죠?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뭐죠? 형성권이니까 재판상 분할에 의한 판결은 대표적인 뭐죠? 형성 판결이라는 거죠. 형성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죠? 변동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재작년에는 뭐가 냈냐면은 협의 분할은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게 나왔고 작년에는
재판상 분할인데 중간 과정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정이 성립됐으면 그때는 뭐죠?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협의 분할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판상 분할이라 하더라도 분할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형성권이라는 말은 갑이 분할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니까 판사가 분할하지 말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결정할 수 없고요. 뭐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분할 방법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미 뭐가 성립됐어요? 협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문제냐면 갑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다가 병합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만 설정되지만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설정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분할이 되더라도 병의 저당권 여전히 토지 전체에 다 설정된 상태로 남게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에 취득하는 부분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저당권이 집중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유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죠.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협의 분할, 재판에 의한 분할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은 3번에서 분할의 성질해가지고 공유물의 분할은 교환 아니면 뭐죠? 매매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분할의 효과 해가지고 A 협의 분할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B번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뭐 하잖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이 나오고, 주의할 것은 C죠. 읽어보면 공유물 분할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형성 판결 안 한 겁니다.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협의 분할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니은번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디귿번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리을번 보실 때 큰 힘이 없고 미음번인데 공유자 2중 1인의 지분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되는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A의 1번 보세요.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저당권은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어디요?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죠?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1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합의가 나와요. 합의는 다 한 겁니다. 서설에서 의의와 성립해서 한마디로 줄입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죠? 합의다. 하단에 합의의 법률 관계에서 합의 지분은 공유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처분 변경할 때는 전환의 동의,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 이용 계량행위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죠? 지분의 과반수를 한다. 같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반적 공유하다는 것이 뭐냐? 합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합의물은 원칙적으로 뭐하지 않죠? 뭐 할 수 없죠? 분할할 수가 없다는 점이 다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하단에 8가 있네요.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의 재산에 관하여 합의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등기 자체가 전부가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선 유효한 등기다 X고 1번이 답이에요. 근데 1번은 제가 설명 안 드렸지, 그죠? 안 드렸지, 그죠? 그래도 1번은 다 답을 찾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넘겨보시면 1번 합의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은 뭐죠? 각자죠. 2번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 합의로 귀속된다. 왜요? 합의 지분은 뭐 되잖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3번 부동산에 관한 합의 지분의 포기입니다. 포기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고. 5번 조합체 해산으로 인하여 합의는 뭐죠? 종료된다는 지문도 뭐죠? 맞겠죠. 그래서 2, 3, 4, 5번은 명백히 뭐죠? 맞으니까 1번을 답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요. 이 1번을 냈다는 거 좀 특이하긴 해요.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유입니다. 일단 의는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고,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죠?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유물의 법률 관계 해가지고 1. 관리, 처분, 사용, 수익 해가지고 모든 내용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하고, 특히 보존행위에 대해서도 뭐죠?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우측에 중간에 있는 건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면 권리가 있고 강두면 뭐죠? 땡이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공동소유는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도는 기억하실 때 의미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판례에서 1번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공시포시는 배우셨을 텐데 당사자 능력은 있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종교회다 그러면 목사님 이름으로 교회 건물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교회 자체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세종교회가 소송을 하려면은 누구 이름을요? 세종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종교회 자체도 법인 아닌 사단도 뭐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이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교회 신도가 탈퇴한 경우입니다. 교회 신도가 탈퇴하면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원칙적으로 교회 재산은 잔존교인,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죠. 왜냐하면 지분이 없고 지분이 없기 때문에 관두면 뭐죠? 땡이기 때문에요. 다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회 재산이 둘로 나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도들이 반이 탈퇴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반씩 날아가는다. 이런 건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고요. 도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교인들의 뭐죠? 총유로 남든지 3분의 1을 초과하면 뭐죠? 관둔분들의 총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교회가 뭐 되는 일은 없어요? 분열되는 일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면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관두면 뭐예요?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두는 사람이 뭐예요?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세력 간의 세력이 비슷한 상태면 계속해서 뭐죠? 이렇게 갈등과 번복이 일어나고 막 폭력 사태도 벌어지고 죽어도 안 간둡니다. 왜요? 간두면 뭐죠? 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자기 좌파 세력을 3분의 2까지 규합하도록 노력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보존행위는 단독이고 공유지분은 뭐죠?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2번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뭐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공유 지분을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어떻게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맞죠? 어차피 교환 아니면 뭐죠? 매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요. 4번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한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왜요? 재판상 맞죠, 그죠? 재판상만으로는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죠. 5번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 분할의 원칙이다. X죠.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뭐죠? 현물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경매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유권이 끝났고 이제 358페이지 용익물권으로 갑니다. 용익물권 일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2에서 지상권으로 갑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반드시 나오는데 일단 일반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을 나뉘게 되는데 일반 지상권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이해할 것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이 개념이죠.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밑에 것을 먼저 안 쓰고 위에 것을 먼저 썼냐면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꾸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신다는 거죠.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상권은 절대로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토지 사용권이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지문이 뭐가 나와요? 건물이 철거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된다. X.
건물이 철거돼서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은 없어지겠지만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건물이 철거됐지 토지가 멸실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 보통 교재에는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자꾸 원래는 유상이지만 무상이라도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스텝이 꼬여요. 지상권은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에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민법의 내용이 뭐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냐면 원칙이 무상이니까 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치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나 법원의 결정이 없다면 치료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치료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과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치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가능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별 제한도 없이 지상권자는 2년치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한다. X.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여기서 답을 만들지는 않지만 반드시 뭐예요?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 치료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문맥이 나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 특약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했더라도 등기를 안 했다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제3자에게 치료 청구할 수도 없고 증액 청구할 수도 없고 치료 안 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도 없어요? 소멸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러한 모든 논리의 시작이 지상권 원칙이 뭐죠? 무상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존속기간이죠. 일단 존속기간 첫째,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최단 기간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요?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세 번째,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땐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거나 15년짜리거나 5년짜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 야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화 왔어요. 땅 좀 빌리재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더니 갑의 소유는 이 야산 꼭대기에다가 송전탑을 만든대요. 송전탑을 만들기 위해서
한전에다가 땅을 빌려줬다. 그 말은 요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지상권을 설정하기만 했고요. 존속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럼 이거는 몇 년짜리죠? 송전탑이 건물이에요. 송전탑이 건물이에요? 아니 이게 5년이잖아요. 아니 송전탑을 건물에 생각하시는 분이 어딨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 이게 우리 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왠지 뭐예요? 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길어야 되니까 뭐죠? 30년이라는 거죠. 이게 몇 년짜리예요? 5년짜리인 거죠. 5년짜리. 그죠? 그래서 한전은 그러지 않겠죠. 반드시 존속기한을 약정을 해요. 몇 년으로요? 영구 무한으로. 그죠? 영구 무한으로 약정을 하면 이제 뭐가 돼요? 뭐 가능하고 유효하니까. 그럼 이제 한전은 어떻게 해요? 송전탑 계속 가질 수 있고 중간에 뭐죠? 고장나면 뭐죠? 바꿀 수도 있고 마음대로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 뭐예요? 유효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제 그 송전탑이 설치가 됐어요. 설치됐는데 이게 재미로 들으세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남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의 땅인 줄 알고 송전탑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뭐죠? 을의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을은 이 송전탑에 자기 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수년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게 돼서 한전에다 전하는 거죠. 아니 내 땅 위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전 직원들이 뭔 개소리냐? 멋대로 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죠? 소송을 지겠습니다. 첫째는 내 땅에 있는 송전탑을 뭐라고요? 철거해라. 철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허락도 없이 남의 땅을 뭐죠? 무단으로 뭐죠? 썼으니까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하라. 15년이었던 것 같은데 15년. 그래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부당이득 반환 15년짜리가 18만 원이 났어요. 18만 원 났고 그 다음에 땅 송전탑 뭐죠? 철거해라고 판결이 났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사용료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그 뭐죠? 뭐 있는 땅 그거 사용료 없으니까 한전 지금 또라이인 거죠. 그냥 왔으면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면 될 거 가지고 굳이 뭐 배짜라 니멋대라는 바람에 뭐 할 판이에요? 철거할 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한전의 토지가 괘씸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겠죠. 주면 될 거 가지고 주고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송전탑은 뭐예요? 철거하고 그동안 사용이익에서 18만 원 지급하라. 이게 이번에 최근에 판결 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십만 원 아끼려다 수억 날리게 생겼잖아요. 이거 송전탑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철거하면 다른 데다 또 만들어야 되죠. 다른 데 만들려면 또 민원들, 주민들도 민원 생기죠, 그죠? 그럼 막 수십억 들 텐데, 그죠? 다 뉴스 한번 나와서 제가 보면서 내가 한참 보셨어요. 아무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요. 지상물이 있으면 그 지상물을 뭐죠?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 봤더니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안 팔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거부할 수 없다. 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외가 있다는 건데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소멸 사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때 행사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세요.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란색으로 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거를 원칙을 이해하셔가지고 소멸이 됐으면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지문을 자꾸 틀렸다고 체크를 해요. 소멸 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고요. 지상권이 포기될 수도 있고 뭐 소멸시 걸릴 수도 있고 뭐 수용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딱 한 가지 사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뭐요?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뭐가 됐어야 돼요? 소멸됐어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뭐예요? 원상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어떻게 해요? 거부당해야 돼요.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는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죠? 핵심입니다. 그럼 교재 보죠. 자, 359페이지에 지상권의 개념이 나오고 임차권과의 차이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 읽지도 마세요. 이게 나중에 당연히 정리되는 내용이고요. 넘겨보시면 박스까지 정리해 주셨죠. 361페이지에 오시면 지상권의 성립이 나오는데 원칙은 법률행위가 성립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흔하진 않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전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개인 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바보는 없어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돼요? 30년이잖아요. 아, 이것도 좀 만들었네. 일반 건물과 견고한 건물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요 규정이 만들어진 시점이 1950년대예요.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건물은 뭐냐면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은 초가집은 일반 건물,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이런 시각으로 만든 조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대부분의 건물은 다 뭐로 들어가요? 견고한 건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년이요? 30년. 그 30년짜리 누가 설정해 주겠습니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2번에서 법률 규정이한 취득이 흔하고요. 특히 뒤에 나오지만 일반적인 지상권은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 뭐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흔하지는 않고 법정 지상권이 일반적인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최단기간이 보장된다는 말 설명드렸고 2번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이 나오죠. 283조가 나와요. 그죠?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368페이지 하단에 285조부터 봐야 돼요. 368페이지 하단에 285조를 보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양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나왔죠. 그죠? 결과가 이거죠.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고 지상권자가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363페이지 오셔가지고 283조를 볼게요. 363페이지 오셔서 맨 283조입니다. 보시면 이랑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와있죠. 그럼 이게 방금 읽어본 조문과 모순됩니다. 285조는 소멸하면 뭐예요? 때려 부시라고 해놓고 283조는 뭐죠?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합시다. 갱신 청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재 내용 보시면 중간에 기억 갱신 청구권에서 A 행사 요건 보시면 1.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283조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 뭘요? 283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용은 뭐겠어요? 요거겠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상 회복해야 되지만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누가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나왔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성질에서 타물권이고 용익물권이다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지상권은 뭐죠? 물권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고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뭐예요?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죠. 지상권 설정자가 적극적으로 뭘 해줄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있죠. 그 다음 우측에 오시면 지상권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의 처분에서 282조가 나오는데 자 물권은 대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이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지상권자의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지상권에 지료해가지고 367페이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죠. 항상 이 교재의 내용을 읽기 전에 뭐부터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다.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치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죠? 소멸 청구할 수도 있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지상권의 소멸이 나오죠.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이제 지상권 소멸 효과 또 나옵니다. 원칙이 뭐죠? 원상 회복이고 다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고 우측 하단에 편면적 뭐라고요?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은 다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교재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해해야 할 건 뭐죠? 요것밖에 안 돼요.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뭐가 나오죠?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시작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일찍 쉴게요. 쉬었다가 법정지상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